왕초보 투고서 엑셀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재정장부 만드는 것. 이 재정장부는 별명을 만능장부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봤는데요. 다양하게 여러 용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엑셀을 배우겠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들어온 회계학과 교수님이래요. 그런데 아니 회계학과 교수님이 왜 엑셀을 배워야 되죠? 이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이 자기는 엑셀을 배우지 않았대요. 그래서 회계 이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요즘 학생들은 엑셀 가지고 막 이렇게 쉽게 하더라. 그래서 나도 엑셀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전화하고 이제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회계학하고 꼭 그렇게 맞출 것이 아니라 이 컴퓨터는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도출해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식은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만든 식이에요. 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식일 뿐이니까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저도 대답하기가 좀 그렇고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한번 내놔 보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 막상 질문하는 분도 다른 대안이 없으시거든. 그러면 차라리 그 회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퀵북이라는 거 있거든요. 제가 옛날에 퀵북을 강의를 했었어요. 퀵북은요 비싸요. 지금은 얼마 하는지 모르는데 그때 200불 넘었었어요. 퀵북을 배워가지고 이 미국에는 그 2주에 한 번씩 그걸 바이위클리라고 그러는데 위클리 하는 데도 있지만 바이위클리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2주에 한 번씩 종업원들에게 그 책을 끊어줘야 돼요. 그 가게가 5개가 있는 거예요. 종업원이 40 몇 명이래요. 근데 이거를 회계사를 쓰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자기하고 자기 부인하고 둘이서 이거를 하는데 며칠 동안 일을 못한다. 이거 끊어주느라고. 또 이게 잘못되면 또 안 되거든요. 틀리게 하면 조금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이제 정말 이거 힘들다. 그래서 퀵북을 꼭 배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퀵북을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한나절만 투자하면 된대. 옛날에는 뭐 이틀이고 3일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나절이면 그리고 이거를 또 그 IRS라고 그 국세청에 보고하는 폼이 있거든요. 퀵북에서 그 보고하는 폼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거는 회계사 쓰지 않고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그래 그때 저는 유료로 강의했었거든요. 강의료를 2배를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2배도 아깝지 않대요. 5배도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2배 드리는 걸 죄송하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회계를 제대로 하려면 그 전문 프로그램을 쓰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돈 주고 그거 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복잡한 뭐 40명, 50명 직원들 뭐 2주에 한 번씩 월급 주고 거기다 세금까지 계산하고 또 그 시간당 얼마에다가 또 오버차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일하게 됐으면요. 그 사람을 만약에 10시간을 일을 시키면요. 2시간에 대해서는요. 1.5배 또는 2배를 줘야 돼요. 그렇게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2배 내지는 1.5배로. 뭐 그걸 또 계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으로도 되고 제가 또 엑셀로도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어느 게 더 좋겠느냐. 뭐 그렇게 해서 2가지를 써보고 이제 그러셨는데 엑셀에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 됩니다. 아니면 아예 전문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전문 프로그램은 좀 비쌉니다. 근데 엑셀은 좋은 점이 이렇게 쫙 펼쳐놓고 보이잖아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이것을 이해가 좀 잘 안 되시고 또 그러신 분도 계시고 해서 한 번 더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요 플러스 표시 눌러서 시트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 더 만들고 앞에 거를 카피했습니다.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되는 거는
자릿수가 모자라서 그런다 그랬죠. 이렇게 더블 클릭 여기다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자리를 맞춰주죠. 이거는 왜 이렇게 넓어졌나 하면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여기 이 길이 맞추느라고 넓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또 좁아지네요. 약간 더 됐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요 경계선에 여기에 더블 클릭. 요거도 너무 넓죠. 이것 때문에. 이 썸하는 이 양식 때문에 이 공식 때문에 너무 넓어졌으니까 요거 요렇게 좀 당겨주면 되죠. 이렇게 당겨주고. 자, 여기도 좀 넓어졌는데 요렇게 타이어 교체 때문에 넓어졌군요.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다시 뭐 입력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 했던 거니까 다 새로 입력 안 해도 되겠죠? 요 공식을 지우고 여기다 공식을 여기다 넣을게요. 그 공식은 여기 잔액 플러스 수입 마이너스 지출 요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요 잔액 여기 앞에 계산된 요 잔액 플러스 수입 마이너스 지출 그렇게 하고 결과를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그 식은 하나만 만들면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자동으로 변환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식은 이퀄하고 요거 F4입니다. F4 더하기 바로 한 줄 밑에 요거 수입 있죠? 요걸 더해줘야죠. D5네요. D5. 여기다 요걸 더해주고 내 주머니에 5만 원이 있었는데 아침에 점심때 누가 100만 원을 주고 갔어요. 그러면 10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뭘 사 먹었어요. 2만 원어치. 그러면 사 먹은 거는 빼야죠. 105만 원에서 2만 원을 빼야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빼기 요거 요렇게 해주면 요게 이제 공식이에요. 요게 공식인데 그럼 이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요 결과값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요거에다가 요걸 더하고 요걸 뺐으니까 그럼 이것은 이제 공식을 해야 되니까 공식이 잘 보이도록 하려면 여기에 싱글 코테이션 마크를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공식이에요. 요 공식 하나로 장부가 해결이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F4 더하기 D5 빼기 E5 이렇게 나와요. 네. 요거는 요거죠. 요거 F5 더하기 요건 D6죠. D6 빼기 E6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한 번씩을 만들고는 여기 이제 그냥 다 없애놓고요. 다 없애놓고. 자, 합계 뭐 이런 것도 이것도 없애버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 처음에 요거는 잔액은 그 시작하는 지점이니까 5만 원부터 시작했다는 거니까 뭐 여기다가 수입에 넣어도 괜찮아요. 넣어도 되지만 이거는 시작. 우리가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은 좀 얼마 있는 데서 자본이 얼마 있는 데서 시작하느냐 뭐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5만 원에서 시작된 거 이번 달에. 그래서 수입이 생기고 지출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다가 요 잔액에다가 현재 있는 금액에다가 수입은 더하고 지출은 빼고 이걸 따로따로 두 개를 만들면요. 결국 이 장부가 두 개가 돼야 되잖아요. 두 개가 돼야 돼요. 아니면 한국은 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그 크레딧 카드 쓰잖아요. 크레딧 카드 쓰면 요런 장부가 따라옵니다. 그 따라오는데 그 장부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여기다가 크레딧이라고 그래서 내가 갚은 돈은요. 마이너스로 표시해요. 그냥 여기서 한번 그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뭐 2월 1일
글씨가 너무 작군요. 좀 크게 키워볼게요. 여기만큼. 네, 한 20 정도 하고요. 2월 1일. 자, 이것도 이제 이 날짜 형식을 바꾸는 거 알려드렸죠. 날짜 형식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셀 서식 여기 가서 날짜, 그죠? 날짜를 선택하고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쓰는 게 좋다, 그죠?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2월 1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는 수입 지출 이렇게 안 하고요. 크레딧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뭐 아이템스 뭐 이렇게 해 놓고요. 네, 이거 줄 바꾸기가 안 돼 가지고 이렇습니다. 이것도 아래 칸에 써지는 게 어떤 문제라고 그랬죠? 여기서 지금 아래 칸에 돼 있죠. 요걸 요렇게 하고 중간에 요렇게 하면 중간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 내려가고 여기 하면 이렇게 중간이 되고 예. 이렇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갚은 거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불을 갚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고. 크레딧 카드 회사는. 그리고 뭐 여기 너가 언제 몇 월 며칠 페이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2월 2일에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슈즈를 샀다. 그러면 슈즈 예, 저기 여기다 그거를 해야 되겠네. 슈즈는 여기다 넣어야 되겠네요. 슈즈 하고 네, 여기는 플러스를 쓰더라고요. 500불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밑에다가 토탈 얼마 뭐 2,500 그러면 너는 2,500을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해준 거죠. 소비자들 내가 1,000불이 빠져나갔구나. 그리고 지금 2,500불어치를 썼구나. 그죠? 그 크레딧 카드에서는요. 요렇게 그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 고지서라 그러나요? 미국에서는 빌이라고 그러는데 그 빌에 보면 요렇게 나와요. 명세가 요렇게. 요렇게 컴퓨터는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요거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요. 그냥 여기다 이걸 그냥 있잖아요. 금액 이렇게 하고요. 이 한 칸 없애버리고요. 금액에 여기서요. 쓴 거 있잖아요. 쓴 거 햄버거. 예, 이거 때문에 그런데 이 잔액 여기가 없어져서 그런 건데요. 여기를 요걸 해주면 돼요. 요거 하나를 없애버리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더 간단한 회계 양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요렇게 요거에서 요걸 더하고 요거에서 요걸 더하고 잔액에서 금액을 더하고 잔액에서 금액을 더하고 요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요게요. 내가 햄버거를 25,000원이지 사 먹었어요. 요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마이너스 표시를 넣어줘요. 차 수리하는데 5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네. 요렇게 하는 것이 어디서 쓰는 회계 방식이다? 요게 크레딧 카드 쓰는 요렇게 해요. 요렇게 수입이 들어온 것은 그냥 놔두고요. 지출된 거는 마이너스를 해주고 요렇게 하면 결과가 같아집니다. 보면 자 보세요. 결과가 같아지죠. 여기서. 결과가 보세요. 105만 원에서 25,000원 빼면 이렇게 102만 5천 원 되죠? 30만 원 다시 들어왔죠? 그럼 132만 5천 원 됐죠? 다시 5만 원 빼죠? 그럼 82만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간단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눈에 좀 잘 안 보인다. 그죠? 마이너스 표시가 막 이게 섞여 있어 갖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그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좁은 공간에다가 표시할 때는 이게 상관없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늘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 늘려가지고 수입, 지출 이렇게 펼쳐 놓은 것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회계법에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왜 그런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크레딧 카드 같이 그 돈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크레딧 카드는 뭐 돈이 전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돈 빌려주고 외상으로 그 쓰게 하고 나중에는 그 돈 받아가지고 자기 회사 꾸려가고 그 금융회사인데 금융회사에조차도 그렇게 간단한 회계 방식을 써서 소비자가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근데 요 방식은 수익과 지출을 여기 마이너스 3만 원 해서 요렇게 넣을 거를 요렇게 한 칸 더 만들어 가지고 눈에 이건 쉽게 나오잖아요, 쉽게. 결과 뽑기도 쉽고. 합계 뽑기가 쉽죠? 썸. 그러니까 이 회계 방식에 대해서는 잘 됐다, 잘 못됐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혹시 뭐 회계 전문으로 하신 분이 있을지 이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그 장부 정리를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이것보다가 아까 크레딧 카드에서 하는 그런 방식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식으로 하세요. 근데 그 방식은 뭐냐면 마이너스 표시를 실수로 빼먹으면 계산이 다 틀려버려 엉망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찾기가 힘들어요. 중간에 뭐 3만 원, 뭐 30만 원, 뭐 마이너스 몇만 원 뭐 이렇게 섞여 가지고 이게 마이너스야, 이게 플러스야, 왜 이게 마이너스 이렇게 헷갈립니다. 근데 여기처럼 수입 지출을 해 놓으면 명확하죠. 들어온 돈은 수입이 되고 나간 돈은 지출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따듬는 거는 우리가 그 좀 해 봤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따듬는 거. 여기서 가운데 정렬, 가운데 정렬 요렇게 해 주고 자 여기 이제 여기서 해도 되고요. 여기 테두리를 예 요렇게 해 주면 테두리가 생겼죠. 그죠? 좀 가늘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네요. 예. 저는 항상 여기서 해요. 셀 서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 셀 서식. 이거 뭐 필터 뭐 이런 거 스마트 조회 이런 걸 왜 안 합니까? 이런 거 하면 엑셀 못 배운다 그랬죠. 이런 거는 그냥 스킵하는 거예요. 셀 서식 이것만 해도 돼요. 메모 삽입은 왜 안 해요? 메모 삽입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어떤 양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메모를 넣고 싶을 때 메모 삽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무시하고요. 여기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도 무시합니다. 왜? 우리는 잘라내기, 컨트롤 X, 복사, 컨트롤 C 이렇게 했지 붙여넣기, 컨트롤 V 이렇게 했지 여기처럼 마우스로 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스킵하고요. 여기 가가지고 셀 서식, 셀 서식을 눌러요. 이렇게 누르고 자, 표시 형식, 맞춤, 글꼴, 테두리, 채우기, 보호, 셀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서 다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가가지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이 테두리를 하는 거죠. 지금 테두리를 하려고 여기 들어갔죠. 테두리. 자, 테두리를 굵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죠? 굵게, 굵게, 굵게 해요. 아까 가는 테두리 눈에 잘 안 띄었으니까 굵게 하고 위에 하고 아래 하고. 그럼 여기 옆에 하려면요. 옆에 하려면 옆에 누르면 돼요. 옆에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이렇게 하면 박스가 이렇게 쳐져요. 쉽죠? 쉽죠? 자, 이쪽에 왼쪽과 오른쪽을 없앨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없애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자, 없음으로 해 놓고요. 없음으로 해 놓고 여기 스타일 중에서 요쪽이 없어져야 되죠. 여기 없어져라. 여기 없어져라. 그러면 요렇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도 눈에 좀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색깔을 넣어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색깔을 어떤 색깔이 좋을까요? 이런 색깔 합시다.
그리고 글씨는 흰색으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입은 파란색으로 해라. 파란색. 여기 파란색. 눈에 잘 띄게. 지출은 조금 붉은색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자, 잔액은 뭐, 좀 이런 초록색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눈에 잘 띄어요, 눈에. 눈에 잘 띄고. 글자 모양 바꾸는 거는 뭐 너무 쉽고, 그건 우리가 여러 번 했으니까 파워포인트 때부터 여기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네.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코퍼브라고 그랬죠. 코퍼브 제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코퍼브. 이런 거. 그리고 여기 사이가 좀 이렇게 넓으면 좀 좁게 하려면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행높이에서 한 20 정도 줘볼까요? 너무 글씨가 커가지고 너무 좁아졌죠? 한 30 정도 줘야 될까 보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뭐 이렇게 여기 뭐 더 멋있게 여기 따듬을 수 있지만 요것도 보면 재정장부 여기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 놓고 여기까지 쭉 끌어가지고요. 여기까지 쭉 끌어놓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공식이니까 그냥 놔두자고요. 놔두고. 그러면 여기에 밑으로 쭉 계산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컨트롤 C 하고 여기서 저는 지금 그 마우스를 안 쓰고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고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있죠?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쭉쭉쭉쭉쭉 눌러가지고 원하는 만큼 선택해주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면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서 요거를 그냥 끌어내려요. 요거를 쭉 끌어내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좀 회계학 전공한 분은 마이너스가 나오면 빨간색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이너스가 나오면 빨간색으로 하면 좋죠, 그죠? 근데 이 빨간색으로 하면 여기 일부러 색깔을 우리가 빨간색으로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글씨를. 자, 빨간색으로 넣으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빨간색으로 넣으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자, 한번 보세요. 빨간색을 내가 해주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가 난 게 아닌데 빨간색이 돼버렸죠. 내가 빨간색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돼. 여기는 왜 빨갛느냐? 이거 마이너스 요소가 빨간데? 이거 마이너스 아닌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거 전체를 합시다. 이거 전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자,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로 여기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쫙 선택이 됐어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해 드렸죠. 이렇게 군데군데 하려면 컨트롤 누르고 하라고 그랬어요. CTRL, 컨트롤 키. 맨 왼쪽 아래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딱.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골라서요. 이렇게 할 때는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주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낱개로 하나씩 골라줘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마우스 왼쪽 클릭 딱 하고요. 이 밑에 가가지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Shift는 컨트롤 위에 있습니다. 왼쪽 아래 Shift를 누르고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돼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자 숫자 표시형식에 가서 숫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이너스는 빨간색으로 한다고 나와요. 이렇게 그냥 빨간색으로만 표시할래?
아니면 이 또 그 부기 회계 양측에 보면 이 음수가 나오면은 마이너스 표시를 안 하고 또 이렇게 괄호를 치더라고요. 저는 마이너스 하는 게 너무 익숙한데. 근데 마이너스도 해 주고 빨간색으로도 해 줘라. 요렇게 딱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요렇게 바뀌었어요, 요게. 그러면 얘는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흑자가 나면,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되면 색깔이 바뀌나 보자고요. 바뀌죠?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적자가 나면 전부 빨간색으로 표시. 이런 방식도 있어요. 이거는 중요하냐? 저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은 굉장히 그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적자가 났을 때 눈에 확 띄어 가지고 바로 이건 대처해야 된다. 뭐 적자가 났는데도 뭐 자꾸 펑펑 쓰고 큰일 난다, 안 된다. 적자 나면 즉시 뭐 돈을 빌려서라도 메꿔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면 이렇게 해 줘야죠. 음. 네. 이렇게 하면 자 여긴 또 흑자가 좀 났어요. 200만 원이 다시 들어옴으로써 흑자가 나고.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 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없애 버릴게요. 없애 버리는 방법은 이런 거라고 그랬죠. 우선 넣는 거를 해 드려야 죠 지난주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요렇게 나올 때 삽입, 삽입, 삽입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삽입을 누르면 이게 늘어나죠. 이렇게 그죠? 늘어나고. 그런데 이거를 인제 지우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지우기 이렇게 하면 지워집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자동 합계 이런 걸 써도 돼요. 여기 자동 합계. 여기 있거든요. 그 자동 합계 그런 건 어떻게 쓰냐 하면요. 여기다 놓고요. 자동 합계. 이렇게 하면요. 지가 알아서 해 주는데 뭔가 좀 잘못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자동 합계 이런 걸 잘 안 쓰는 이유가 그래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을 돕는다고요. 이게 썸 이런 공식을 모르는 사람 돕는다고 이렇게 자동 합계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요것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해 주느냐. 이 위에서부터 찍어야죠. 이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결국 손 봐줘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이런 걸 쓰라, 이걸 쓰라는 분이 있어요. 이걸 쓰라. 이걸 쓰면요 실수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주 왕초보를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저는 이거를 권장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거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SUM 정도는 외우시라. 이거를 왜 목사님 가르칠 때 이렇게 쉬운 거 있는데 이걸 안 가르칩니까? SUM이라고 치게 합니까? 바로 이런 문제예요. 자동 합계 누르니까 얘가 여기서 요만큼만 딱 해버리잖아요. 그래서요, 자동 합계 이런 거 있지만 일부러 제가 그런 걸 안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 이렇게 딜리트하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 아예 한 21번까지 넉넉하게 더해줘라. 어디가, 여기죠? 여기서부터. 자, equal SUM이죠. 그죠? 자, 이렇게 글씨가 작은 거는, 자, 여기도 글씨가 작은 거는요, 이게 지금 얼마죠? 20이고 도둠체죠? 예.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equal SUM 발로 열고 손으로 찍어도 되지만 손으로 써도 되지만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클릭.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 클릭하고 여기를 클릭하네. 여기. 자, 다시요. 자, equal SUM 괄호 열고 클릭하고요.
아까 Shift 클릭 있죠? 여기서 Shift 클릭, 근데 여기 클릭하지 말고 한 이 정도 클릭한다고 그랬죠? 중간에 뭘 넣으면은 얘가 나중에 또 바뀌니까 그 숫자를 또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여백을 좀 놔두고 하면 여백을 한 10칸 정도 놔두면 나중에 한 10개 정도 추가해도 이 식이 안 변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공식은 결국 이런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제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 옆에다가 그걸 씁니까? 여기다가 왜 이걸 넣습니까? 이런 분이 계셨죠, 그죠? 예.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요 내용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요 내용을 이렇게 D4가 요거죠, 요거에서 이번에는 여기까지 해준다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그렇게 해놓고요. 여기다가 1월 30일, 뭐 여기 위에 제목은 2월이라고 해놓고 1월 해서 조금 어폐가 있으면 이걸 다 바꿔야 되니까 그래요. 1월 30일에 또 비용이 나갔어요. 뭐가 나갔다고 할까요? 이번에는 우리 신발을 샀어요. 신발을 샀어요. 신발을 샀는데 요즘 신발도 비싸더라고요. 한 10만 원.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 복사해다가 여기다 붙이면 되죠. 이렇게. 그죠? 지금 적자가 났는데 여기 10만 원이 마이너스가 더 붙었죠? 자, 그러면 여기 이 숫자를 안 바꿔도 되잖아요. 이게 20일 여기까지는 안 바꿔도 여기까지 계산을 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추가할 게 많을 것 같으면요. 이만큼 밑에다가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밑에다가 해놓고 이만큼 빈 공간을 다 더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equal SUM 괄호 열고 저 위로 올라가서 클릭하고 여기 20일까지 하기로 했죠. 여기까지 Shift 누르고 클릭. 그런 다음에 엔터 쳐주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 E4에서 E21까지래요. E21이 여기죠? E4는 이거 맞죠? 네, 맞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뭐 색깔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색깔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골라서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이건 글자색이군요. 여기. 이렇게 넣어도 어느 색깔이었나요? 이 색깔이죠. 이 색깔.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요. 이 색깔을 내가 다른 색을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다른 색을 골라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걸 뭐 이렇게 골라서 넣을 수도 있고 글자색도 바꿀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였나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이걸 치지 않고 했는데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신가 해서 한번 질문을 받아볼게요. 그 맨 위에 칸 양쪽 칸을 그 줄을 지우셨잖아요. 그 지운 이유가 뭡니까? 안 지워도 돼요, 그거는. 안 지워도 되고요. 그냥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좀 예, 시원하라고. 지금 여기서는 뭐 지우나 마나 별 차이가 없죠. 색깔이 어두운 색깔을 했기 예,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아까 이코로 썸 하시고 예. 클릭을 할 때 첫째 칸 클릭하고 마지막 칸 클릭할 때는 Shift 플러스 Shift 하고 클릭하라 했거든요. 예. 그 앞에는 그냥 클릭하고 앞에는 그냥 클릭하고요. 예. 하고 마지막 칸은 Shift 네. 클릭. 거기 거기 어느 위치에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위치 할 때 제가 아까 왜 이렇게 선택할 때 이 칸 이럴 때는 이제 컨트롤 누르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쫙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했는데 클릭해놓고 여기 원하는 위치에 가서 Shift 누르고 클릭 이렇게 하면 쫙 선택이 되잖아요. 네. 그 원리가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네, 아니면 여기 그냥 써줘도 돼요. 이렇게 D4에서 콜론하고 D21이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죠. 원래는. 근데 이제 편의상 클릭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원래는 이렇게 숫자를 쳐줘야죠.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클릭하는 게 훨씬 좀 더 눈에도 잘 띄고 정확하고 편한 것 같아요. 어느 걸 해야 잘하는 거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요,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는요, 우리 재정부 있잖아요, 재정부. 재정부, 뭐, 아주 큰 교회, 뭐, 몇만 명 되는 교회 말고, 2, 300명 되는 교회, 뭐, 한 1000명 이하 교회, 이런 교회는요, 엑셀로 이거 정리하거든요, 다. 엑셀로 할 때, 요렇게 하잖아요. 여기 주계표, 일계표라고도 그러고 주계표라고도 그래요. 주계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날짜 적고 여기 날짜 적고 여기 뭐라고 적습니까? 이제 여기는 2월금 뭐 이런 거 없어요. 헌금 명단을 쭉 적는 거죠. 뭐 김일순 뭐 10,000원 10만 원 했구나. 김일순 10만 원. 여기는 이제 110만 원 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도 그냥 날짜가 아니고, 여기 날짜가 여기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2월 오늘이, 여기 날짜로는 2월 2일인데, 한국 2월 3일인가요? 2월 2일, 그 다음에 23년, 뭐 이렇게 딱 하고요.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분명히 날짜를 적어 놓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지난번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요. 여기 양식이 숫자 양식으로, 포맷이 숫자 포맷으로 됐어 그래. 이거를 날짜 포맷으로 바꿔주면 하면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셀 서식, 예, 그 다음에 여기 날짜, 예, 날짜를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했냐 하면은,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요거 연도가 먼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하죠. 이렇게. 2023년 2월 2일, 이렇게 들어가요. 예, 여기 하나도 안 건드렸거든요.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바꿔주니까 값이 이렇게, 날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제 양식을 맞춰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번호가 되겠죠. 그 교인 번호가 되겠죠. 이 교인은 100번이다. 여기도 날짜 양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아예 뭐로 해요? 일반. 여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일반. 이렇게 하고요. 101번, 이 사람은. 102번. 뭐, 왜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번호를 먹이는 거예요.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김이순, 김삼순. 이렇게 해가지고요. 김삼순은 뭐 5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헌금 주계표를 했는데 이 주계표 한 장으로 마무리하고 지출은 따로 하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조금 작은 교회는 한 페이지 다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교인이 한 3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30절 하고 그 밑에다가 이제는 뭐예요? 지출하는 걸 넣는 거죠. 여기다가 뭐 통신비는 어디로 나가면 될까요? 여기다가 하면 되죠. 여기다가 뭐 40만 원 이런 식으로 넣는 거죠. 요거는 차량 관리비 100만 원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 식대인데 뭐라 할까요? 그 재료, 식재료, 뭐 그죠? 식재료. 예,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죠, 그죠? 여기 쭉쭉 빼버리고 여기는 뭐라고 하든지
엑셀은 여기다가 뭐라고 하든지 그 엑셀은 신경 안 씁니다. 그죠? 엑셀은 숫자만 자기가 신경을 써요. 여기 뭐라고 하든 이거 가지고 너 왜 김오순을 왜 김이순으로 했냐? 엑셀은 그런 거 안 물어요. 여기는 뭐라고 써도 돼. 그러니까 이건 뭐 집에 가계부로 써도 된다고요. 뭐 콩나물, 뭐 두부, 시금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출에 쭉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좀 규모가 작은 교회는 그냥 엑셀 하나, 엑셀은 어디나 다 있잖아요. 없으면 구글에 있는 스프레드시트를 써도 되고, 스프레드시트는 공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선교지에서도 뭐 10,000명, 뭐 20,000명 그러면은 이거는 좀 하기 곤란해요. 이게 밑으로 쫙 내려가야 되고, 진짜 눈 아파요. 그거 다 읽으려면. 근데 뭐 전체 한 뭐 몇백 명밖에 안 된다. 한 200~30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엑셀 하나로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치를 전부 다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계표, 일계표, 뭐 금전 출납부, 가계부, 차계부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요 공식 알려드렸죠? 요 위에 거에다가 요거 더하고 요거 빼고 F4 더하기 요거 D5 빼기 E5 요거거든요. 요건데 요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걸 이렇게 해서 공식을 여기 써놨다 그랬죠. 이렇게 요 공식 하나면은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요 공식 하나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 장부는 이걸로 그냥 끝난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뭐 지출 총 합계, 뭐 수입 총 합계, 또 여기에 헌금 같으면은 헌금 이번 주 헌금 총계, 지출 총계 이거 다 되잖아요. 한 장에 그냥 다 되면 좋죠. 교인이 뭐 몇십 명 안 되면 한 장에다 그냥 다 해버려야죠. 그렇게 해서 그거 그냥 1년 52주니까 52개 여기다가 만들어서 넣으면 되죠. 1주, 2주 또 눌러가지고 3주, 4주, 52주 쫙 만들어 놓으면은 요 엑셀 하나에 2023년도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이 질문은 아니고요. 그 네, 달력을 만들 때 네. 새로운 달력을 이제 1월 달에 색깔을 주황색을 써서 2월 달에 색깔을 파란색을 쓰려고 하는데 주황색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지. 그, 그 색깔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요. 거기서 예. 색깔을 바꿔줘야죠. 2월에는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했는데 색깔이 얘가 아까부터 계속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이에요. 그죠? 그럼 이거 빨간색을 예. 바꿔줄 수 있죠? 마우스 예. 오른쪽 버튼, 셀 서식 해가지고 여기 가서 채우기는 요 색깔, 요 예. 바탕 색깔, 예. 예. 요 제가 불꼴, 채우기예요. 불꼴에 채우기라 했어요. 가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요거. 예. 이렇게 바꿔주면 초록색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해가지고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영어로는 포맷 셀, 한국말로는 셀 서식 가서 누르시고. 여기서는 이거 보지 마세요, 이거. 이거 보지 마시고, 여기서 셀 서식만 보세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네. 이거 스마트 조회, 이거 뭐 할 거예요. 이름 정의, 이런 거 뭐 할 거예요. 하이퍼링크 지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서 요거 셀 서식 하나만 기억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할 수가 있다. 네, 또 다른 질문요? 이제 마칠까요? 선교사님, 이 엑셀 장부 교회 재정을 정리할 때 지금 한 시트에서 계속 쭉 작성하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한 시트에 작성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교인이 뭐 2, 30명 이럴 때는 요거 하나에다 해놓으면 편리하다 그 말이고요. 네, 주별로 네, 이게 달라지잖아요. 요게 이제 예, 1주, 물론 1월 첫 주, 둘째 주 모르겠지만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요. 1주. 자, 요것도 2주. 요 이름 바꾸기 해가지고 2주. 이렇게 해서 52주까지 가잖아요. 52주까지 아, 가면요. 월계를 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월계.
예. 월계는요, 여기서 이 합계 금액을, 여기서 이제 잔액이 있겠죠. 이 다음 시트에, 잔액이 이쪽에 2월돼 가야 되잖아요. 이제 지금 예. 2월이면 3월에는 이 잔액이 3월에 2월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시트를 그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레퍼런스를 하는 거를 아직 안 가르쳐 드렸어요. 그 공식을 하나 알면, 그렇게 참조 레퍼런스 해가지고 가는 걸 하나 알면, 그냥 1년치, 뭐 한 달 단위로 합니다. 그죠? 한 달 단위로 하고, 분기별로 하고, 뭐 연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1주에서 2주, 3주, 4주 요걸 더해가지고 다음 달로 넘기는 걸 알면, 그걸 응용하면 분기별로도 할 수 있고, 그 1년치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시트를 복사해가지고, 그 월별로 이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쓰되, 2월금만 이렇게 다음 달로 해서 넘겨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좋은 점이 이제 한번 양식을 만들어 놓으면 이걸 그냥 복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가가지고, 여기 사람 이름도 뭐 헌금자 이름이 만약에 뭐, 우리 교회는 30명밖에 안 돼요. 교인이 뭐 한 뭐 50명, 100명 되는데, 헌금하는 교인은 뭐 30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뭐 몇 명이 왔다 갔다 하겠죠. 뭐 요거 예. 복사에다가 그 다음 주에 그냥 쓰면 몇 명만 바꿔주면 되죠. 일일이 처음부터 다 칠 게 아니고, 한 네. 번 작업해 놓으면 그 다음에 또 옮겨가지고 그 몇 개만 고쳐가지고 또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세이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네. 4주를 다 모아가지고 다음 달로 넘길 때는 이번 달에 살림살이 한 거 있잖아요. 예. 뭐 얼마가 남았는지 얼마가 모자랐는 것이 다음 달로 2월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2월 하는 거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예. 예, 1월 달 거 총 합계 내고, 거기서 이제 잔액에서 2월을 2월 달로 가져가는 거. 그거 그냥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치는데요. 쳐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쳤을 때 중간에 뭐가 잘못돼서 이게 고치잖아요. 그러면 틀리죠. 예. 여기 잔액이 100만 원이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보니까 내가 지출을 한 거 뭐 50만 원 지출한 걸 빼먹었어. 그럼 잔액이 50만 원이야. 그래, 나는 2월에 내가 100만 원이라고 2월 내가 쳤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그 앞에 게 잘못된 게 영수증이 따로 나왔다. 새로 몰랐던, 잃어버렸던 영수증을 찾았다. 그럼 50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100만 원을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예. 수동으로 쳐줬으니까, 써줬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가야지, 이걸. 그래서 네. 여기가 얼마가 되는지 이걸 가지고 상대값을, 이 엑셀은 상대값을 쓰는 게 묘미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상대값을 가져가면 여기 있는 요 주소에 있는 값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요 주소를 이월하는 걸로 해놓으면은, 여기에서 뭐가 바뀌면요, 여기 자동으로 이월금이 바뀝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거까지 여러분이 요게 이해가 다 되면 제가 그것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지금 시간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우리 그 선교사님들 몇 분하고 또 한국에 겟세마네 그 신학교하고 해가지고 뭐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4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 뭐 하고 해서는 한 15명 정도 하고 해가지고, 다녀오면은 제가 이제 3월 13일 날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요. 한 달 후에. 그럼 이제 한두 주 쉬고, 4월 첫 주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이어서 더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월 통계 내가지고 월 2월 하는 것까지만 가르쳐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프로젝트가요. 어떤 사람은 이거 기가 막히다, 이거. 어떻게 이런 게 되느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가 쫙쫙 그려져요. 그래프를 내가 일부러 막 디자인하고 안 하는데요. 그냥 얘가 착착착착, 원 그래프, 뭐 꺾은 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자유자재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그리는 거. 그거는 이제 뭐하고 관계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 성적 통계 내는 거. 그리고 그 성적이, 얘가 그 통계 내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하면요,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만들어 놓으면요, 얘가 성적이 올라간다?
성적이 내려간다. 아니면 성적이 어느 한 지점에서 내려갔다가 다시 원상복구됐다. 이 내려갔을 때는 원인이 뭐지? 올라갔네. 한 번은. 그래서 이 원인이 뭐지? 이런 거 분석이 가능해요. 그런 거를 이제, 요거 월 마감하는 거하고, 제가 이제 회계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회계법상에 맞도록 그건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식으로 그냥 해갖고 하는 거니까, 누가 회계를 잘 하는 분은 거기에 맞춰서 좀 고쳐서 쓰시고, 아니면은, 저한테 그 회계법상으로 요렇다고 하는 걸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근데 아마 이 컴퓨터로 하듯이 그냥 이렇게 하면 회계법상으로도요, 큰 문제가 안 될 거예요. 통계가 정확하게 딱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월 마감하고 2월 하는 것까지 알려드리면 아마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1년치를 쭉 해서 하는 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계산에서는, 재정 계산에서는 그냥 해방, 그냥 넣고, 그냥 영수증 액수 탁탁 집어넣고, 그러면 쫙 뽑아지고, 그럼 어디 뭐 회의에 보고한다, 결과 딱 뽑아가지고 딱 그냥 제출하면 되고, 이런 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그냥 휴강입니다. 방학. 휴강보다도 방학. 한 2달 정도 방학이다 그죠? 4월 초순까지 가니까 2달 방학하는데 공부할 게 많습니다. 14개 파워포인트 14강 올라 있는 거 아시죠? 파워포인트 14강 올라와 있고요. 바이러스 백신 한 강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엑셀이 4강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4강. 오늘 것까지 올리면. 그럼 그거 18개, 19개 가지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실력자가 되실 것 같은데, 오자마자 진급 시험을 한번 치든지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요.